제가, 네, 제가 됐다. 눌렀어요. 아, 어, 됐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WHO에서 발표한 AI ethics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다음은 이제 어떤 AI regulations들이 있을 것 같은지 MIT 그 리서치에서 발표한 게 그러니까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지역별로 되게 간략하게 요약을 잘 해놔서 이걸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2023년 논문이었는데, 삼 년 논문이 아니라 그 발표된 이코노미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였는데 얘가 2024년 전에 발표가 돼서 EU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세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요거 세 개를 조금 추가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논문 Large Language Model AI 챗봇이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로 이제 승인을 받으려면 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관한 그런 논점들이 있는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결국에는 결론이 control of bias, 그다음에 explainability, transparency, 그다음에 system of oversight and validation 이렇게 네 가지를 가장 크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control of bias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 뒤에 얘기도 되게 control of bias에 관해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control of bias 부분이어서 네, 전 이 포인트에 대해서 다들 같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논문에 있는 부분들 중에 조금 중요한 것들을 하이라이트 해서 왔는데, 그, 어, 지금, 뭐, 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 사람들이 어떻게 이 GPT나 이런 메디컬 AI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지, 그래서 enter a brief patient's description and DGXT will provide a list of possible disease diagnosis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 네,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이게 어떻게 메디컬 디바이스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또 오른쪽에서 보이는 부분은 어 아, 이- 저는 이 부분은 이게 2023년 논문이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in current state, LLMs do not ask for missing information needed to provide an accurate answer, provide no compelling indication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LLM이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왜 이런 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2023년 내서 찝었던 문제가 아닐까. 테크놀로지가 거기까지 발전하지 못해서 나왔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했던 테이블들을 몇 개 또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 이런 챌린지스들을 이렇게 리스트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지금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이걸 PPT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다들 보시면 어, 진짜 실제 프로덕트를 만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verification 아니면 provenance 아니면 changes, usability, risk, 어, surveillance 이렇게 해서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테이블 1에서는, 그다음에 테이블 2에서는 어떤 디바이스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LM 모델로 인테이크 태스크를 하는 그런 거는 EU나 EU에서는 있는데, EU에서는 없는데, EU에서는 여기 그,
이제 맨 처음에 진료를 받기 전에 도와주는 그런 거는 이유에서 없는데, 다 없는데, 그, emergency department에서는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 이유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디바이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테이블이었고, 그 다음에 3번 테이블은, 어, 잠시만요. 제가 좀, 좀, 네네네. 그래서 세 번째 테이블은 이제 어떻게, 그, clearly defined 돼 있는지, 어떻게 응급 중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약간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 기기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를 얘기해주는 그런 테이블이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밑에서 좀 신기했던 부분은 여기 세 번째 파트, 그러니까 세 번째 파트에 여기 보시면, 그 외부 자체 개발 LLM이나 아니면 의료기기에 사용 문서화된 외부 제공 LLM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부분이 좀 어떻게 실제로 메디컬 LLM 디바이스를 디벨롭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그런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같았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웰네스 앱 같은 경우에서는 이 두 번째 논문인데요. 논문은 여기서 웰네스 앱이 특히나 더 그런 규제가 아직 좀 모호하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모호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 헬스 레귤레이터리 에이전시스들이 이제 실제로 받는지 안 받는지 물어봤을 때 실제로 그거를 다 리뷰를 하고 완전히 어프로벌 된 게 되게 적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논문이었는데, 어, 여기 보면, 어, 그, 그 US Regulatory Framework가 이런 그런 웰네스 앱들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얘기를 해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얘기했던 게 사람처럼 대답을 하면 이 사람처럼 대답을 하는데 얘가 어떤 대답을 줄지를 모르니까 그걸 프리딕트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대답이 또 환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가 그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어서 좀 신기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얘기했던 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대답하는 거를 사람들이 그 우울증,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 또 대답에 따라서 우울증 환자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프리벤트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지금 박스 원에서는 좀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스 2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스스로 해야 될지, 이 메디컬 웰네스 앱들을 만들 때 어떻게 어떤 질문들을 하면 좋을지. 네, 그래서 세 가지가 뭐 얘가 이 사람이 지역이 얘도 약간 AI 바이어스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사회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나 문화가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AI 챗봇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 사람도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뭐 그 어 네,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어 막 리스키해지는 거를 좀 프리벤트하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캐치할 수 있을지에 관한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따로 찾은 자료들인데 앞에 그 링크들이거든요. 지금 WHO에서 얘기한 AI ethics들이 이제 이 5가지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이번에 새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5가지 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 WHO 에섹스에서도 이제 AI 바이어스에 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여기 TED AI의 Why Can't Fix Bias with More AI라는 그런 팟캐스트가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쪽에 많이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서 포텐셜 리스크가 이렇게 총 4가지였는데 뭐 그 LLM 모델들이 뭐 적절하지 못한 아웃풋을 주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 자체에서 이제 바이어스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그 세 번째도 뭔가 좀 약간 바이어스 내용이긴 했는데 이제 헬스 그 이 헬스 시스템에서 그 어세스 하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어세스 하게 할 건지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점은 어떻게 이 알고리즘을 환자 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렇게 총 4가지 리스크를 줬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거버먼트들한테 이런 regulations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저 리스크가 가만히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게 이 4가지 그 regulations들이었고요. 그래서 어 네. 그랬고 그다음에 developers한테도 이렇게 recommendation을 줬어요. 그래서 보면 어, 그, 이, 그, 약간 유저스들을 많이 고려해서 디벨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또, 약간 어떤 세컨더리 아웃컴이 있을 수 있는지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디벨로퍼스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나왔던 것들을 보면 이제 처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의 특징은 약간 투명한 이 정보의 투명성의 부분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고 레귤레이션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바이든이 얼마 전에 그 US AI Safety Institute를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은 바이든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총 5가지를 그러니까 5가지 논점으로 발표를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었고, 바이든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럽에 관한 내용을 보면 유럽이 국가들 중에서 제일 먼저 AI 액트라고 그 AI를 유스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밴하고 아니, 어떤 것들을 안 못하게 하고 어떤 것들을 이제 허락을 할지를 제일 먼저 내놓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얘기 맨 처음에 되게 신기했던 게 GPT-4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빨리 적용을 해야 되지만 다른 컴퍼니스들은 2 years 이렇게 규제 기간을 좀 다르게 줬던 것도 좀 신기했고 그다음에 또 신기했던 게 경찰들이 AI를 못 쓰게 한대요. 그래서 경찰들이 AI를 못 쓰게 한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다음에 밴된 부분들이 그 페이셜 레코그니션 이나 아니면 그 학교나 아니면 일하는 데서 그 약간 그 감정 이모션 레코니션 기술도 그것도 금지시켰다고 그래서 좀 신기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여기서 EU에서 워킹 온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AI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중국인데요. 중국도 되게 엄청 약간 스트릭트한 그런 레귤레이션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얘기했던 게 뭐 아예 어떤 인공지능이든 다 상관없이 각각 다른 나라들은 뭔가 각각 그 분야별로 인공지능을 다르게 레귤레이션 줬다면 중국은 그냥 다 통틀어서 무조건 그 당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인공지능도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당에서 이것도 되게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중국은 당 자체에서 중국 그 네이션 자체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그 대답을 뭐 공산당에 관한 것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인공지능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게 초등학생들도 실제로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쓰기 시킨다고. 그래서 그것도 좀 신기했던 것 같고. 그래서 외국 그런 AI 컴퍼니들이 중국에서 그 제품을 런칭하기가 되게 힘들대요. 되게 힘들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이제 아프리카나 뭐 WHO 얘기를 했는데 아프리카는 이제 유럽 쪽이나 아니면 웨스턴 테크놀로지 컴퍼니스들의 인공지능 말고 자기들끼리 그 AI 스트래터지를 만들어 보자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성이 가고 있다고 네,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건 2023년도에 나왔던 그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왔던 저널인데 여기서 했던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뭐 어떤 레귤레이션스들을 만들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4년에 얘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앞에 2024년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AI 액트라는 레귤레이션이 실제로 만들어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전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들이었고요. 나 여기 너무나 자세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약간 중요한 것들을 다 넣어놓은 거여서 이거 좀 한번 다들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